안녕하십니까. 서남의 코믹 한국사 제8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환단고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의구심을 느끼실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환단고기가 그렇게 장구한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지금 역사학계, 우리나라의 강단사학계에서는 이 환단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짓책이다, 위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물론 운초 계연수가 편찬한 최초의 그 편찬본이 전해져 오지 않고 중간에 분실되면서 필사본이 전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전통부터 뭐냐면은 역사서를 흔히들 정사와 야사로 구분하는 이런 또 전통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에서 정사, 발을 정자를 쓰는 정사라고 하는 것과 야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소위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간행한 역사서, 그게 정사이고 개인이 만든 책, 역사서는 전부 야사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정부가 간행한 그 역사서는 올바르고 나머지 개인이 만든 역사책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여태까지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유도해 왔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느 정권이고 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시의 사관들 역시도 똑같이 그 정부에서 녹을 받아먹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어떻게 역사서를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권의 뜻에 맞는 그런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병폐가 뭐냐면 정사로 만들어진 역사서적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 참고했던 다른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사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왕조실록이 남아있고 다른 게 없어져 버리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사의 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꾸로 서양을 비춰보면 서양의 역사서는 오히려 정사와 야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예 정사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 야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굳이 우리의 정사라고 비교해 본다면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연대기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히스토리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역사서답게 적었기 때문에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헤로도토스 역시 어디까지는 개인이었고 그 사람은 시인이었으며 여행가였고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자기가 여행 다녔던 기록을 그걸 남겼기 때문에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 후대 사람에게 불리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사야사라는 구분 일체 할 필요가 없이 어떤 역사서든 그 역사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실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환단고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에는 그 환국의 시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배달국 이야기를 일부 할까 합니다. 환웅천왕이 천산산맥의 그 천산에서 이동하여 태백산으로 내려와 백수와
백산과 흑수의 중간에다가 신시를 개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배달국에 대한 기사는 아예 언급이 없고 단순하게 태백산에 환웅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또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개국했다고 되어 있지만 환단곡에는 그걸 좀 더 소상하게 백산과 흑수의 중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산은 지금 우리 백두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흑수라는 그 만주 북쪽의 흑룡강성, 그러니까 그 사이라면 지금의 만주벌판인 하얼빈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환웅천왕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그 환인 무리의 황국의 또 다른 무리가 반고란 사람이 끌고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반고 가한이 되었다고 환단곡에 나와 있는데 그 반고가 중국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반고가 아닐까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천산에서부터 황국이 만들어져서 있다가 천산이 고산지대고 또 이제 지구가 점점 날이 추워지면서 땅이 추워지면서 천산 일대에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만주 벌판에 배달국을 세웠고 거기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유화 지역에서 유화 문명을 꽃피우다가 나중에 단군 왕금 시대에는 그 후손들이 또 평양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전철을 밟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환웅은 옹족과 호족이 있어서 환웅의 백성되기를 청했어요. 청하니까 쑥과 마늘을 주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37, 21일을 먹으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웅족은 적응을 했으나 호족은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에는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로 나오죠. 그러나 실제 환단곡에는 분명하게 웅족과 호족으로 구분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배달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아마도 쑥과 마늘을 주고서 회개하도록 하는 지시를 환웅천왕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환웅천왕이 나라를 세우면서 왜 배달국이라고 했을 거예요? 했느냐 하면은 배달이란 말은 지금 환단이라고 할 때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박달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다란 말의 훈을 따서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환단곡이라고 한다면은 환국과 배달, 박달, 배달국의 역사다 이런 얘기가 바로 환단곡이고요. 그 박달나무의 뜻으로 밝다, 광명하다 하는 뜻으로 배달국을 만든 겁니다. 배달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과 흑룡강의 중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라를 세워서 18대 환웅이 156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이 여러 가지 임금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환웅천왕의 시대에 웅족과 호족은 어디까지나 그 주변의 원래 토속 민족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군 신화에서 보듯이
여기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100일 기도, 그 다음에 37, 21일을 기일로 해서 조심을 하는 37일제가 바로 나오고요. 특히 환웅천왕이 당시에 이제 곡식을 주관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시씨입니다. 고시. 이름을 또 고시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밖에서 음식을 얻어올 경우에는 꼭 일부를 떼서 밖으로 던지면서 고시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농사와 특히 불을 지필 수 있는 지혜를 준 사람이 고시시이기 때문에 농사를 가르치고 불을 가져다 준 고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고시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래가 우리 어릴 때까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환단고개의 역사는 점점 더 사실성이 뚜렷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당시에 그 신지 혁덕이라는 사람에게는 문자를 만들게 했는데, 혁덕이라는 사람이 사슴이 지나가는 발자국을 보고서 글자를 만든 것이 녹도문이라고 하는 문자도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배달국의 환웅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배달국의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특히 중국의 삼황오제에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